공항의 유리벽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민주는 손에 쥔 티켓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뉴욕행, 편도라는 글씨가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했다. 부모님의 차가 사라진 지 겨우 10분, 그들은 유학 가서 잘 지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민주는 인천국제공항의 로비에 홀로 서 있었다. 22살의 나이로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백한 터였다. 어제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엄마, 아빠, 제가 게이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머니의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오늘 아침 이 티켓, 해외 유학이라는 핑계로 그들은 그를 세상 끝으로 밀어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출국 수속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끝인가?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저기 티켓 떨어뜨리셨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대 중반쯤 된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검은 코트에 청바지, 손에는 커피 2잔. 감사합니다. 민준이 황급히 티켓을 집어들었다. 남자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뉴욕 가시나 봐요. 저도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커피 1잔 사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우연히 시작된 대화는 민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줄 알지 못했다. 준호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는 레즈비언 친구 지은과 함께 GLBT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다. 지은은 가족의 강요로 억눌린 삶을 살았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민준과 만난 그날 준호는 공항에서 우연히 떨어진 티켓을 주운 척하며 말을 걸었다. 사실 그는 민준의 슬픈 표정을 보고 다가간 거였다. 티켓만 보고 가기엔 당신의 눈빛이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준호가 고백할 말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둘은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커밍아웃의 충격, 부모의 배신감.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비슷했어요. 가족이 제 친구를 치료 보내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어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예정된 유학 생활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민준의 유학비는 부모가 송금했지만 그는 그 돈으로 자유를 샀다. 미국 생활은 처음엔 꿈 같았다. 뉴욕의 번화한 거리,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었다. 준호와의 나날은 점점 가까워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저녁엔 한국 음식을 요리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부모로부터 온 편지. 언제 돌아올 거냐. 이건 실수다. 준호의 과거, 지은과의 우정이 깨진 이유. 지은은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친구로만 보았다. 그 오해가 준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한국에서 지은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연락. 준호는 당황하며 민준에게 말했다. 제가 가봐야 해요. 미안해요. 민준은 혼자 남겨진 공포에 사로잡혔다. 또 버림받는 건가? 그는 공항으로 달려가 준호를 붙잡았다. 가지마, 나랑 같이 가자. 그날 둘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민준의 집 앞에서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버지의 차가운 말. 민준과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GLBT 지원단체를 알게 되었다. 레인보우 커넥트라는 곳, 그곳 리더 수연은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커밍아웃 후 가족을 잃었지만 재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여기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아.
그녀의 말에 민주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준호의 전 연인 태민이 나타났다. 태민은 준호를 여전히 사랑하며 민준을 도둑이라 불렀다. 너 같은 애가 준호를 망칠 거야. 거리에서의 싸움, 오해의 폭풍. 민준은 자책에 빠졌다. 내가 약해서 부모처럼 도망친 거 아냐? 준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우린 서로의 선택이야. 포기하지 마. 고조되는 긴장 속 민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암 진단. 민준은 갈등 끝에 병실로 갔다.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의 눈물. 미안해, 아들아. 무서웠어. 그 순간 가족의 벽이 조금 무너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준호는 민준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설득했다. 그의 부모는 놀랍게도 받아들였다. 사랑이 뭐든 내가 행복하면 돼. 이야기는 더 깊어졌다. 수연과 지은의 재회. 지은은 살아남았고 수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네 사람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 사회의 편견에 맞서.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단체 내 스파이, 보수 단체의 위협, 준호가 납치될 뻔한 사건, 민준의 용기 있는 구조, 너 없인 못 살아. 그 외침이 둘의 사랑을 확인시켰다. 최종 클라이맥스, 가족 재회 파티, 아버지의 변화, 어머니의 포옹. 하지만 마지막 반전, 태민의 진심 고백.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용서의 순간. 민준과 준호는 제주도의 해변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민준은 병실 창가에 서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 소독제 냄새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엄마, 얘 이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행복해야 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 진짜 모습을 숨기게 해서.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커밍아웃 후의 그 고통, 공항에서의 버림받음. 모든 것이 스치듯 떠올랐다. 준호는 병실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민준이 나오자 준호가 물었다. 응, 엄마가 용서해준다고. 둘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지은과의 우정.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 감정을 친구애로만 돌렸다. 그 오해가 지은을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준아, 나 때문에 너까지 아픈 것 같아. 준호의 고백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함께야. 그게 우리 힘. 다음 날 레인보우 커넥트 모임에서 수연이 제안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목소리를 내야 해. 커밍 아웃 스토리 공유 캠페인. 지은도 참여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강인했다. 나처럼 포기하지 마. 사랑은 싸워야 얻어. 모임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문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보수 단체의 첩자였다. 그들은 GLBT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과 준호의 관계는 깊어졌다. 한강변 산책로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뉴욕에서 처음 만난 그날, 운명 같았어. 준호가 속삭였다. 민준은 웃었다. 티켓 주운 척했던 거 이제야 알았어.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태민의 전화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준호야, 만나자. 마지막으로. 태민과의 만남은 폭풍이었다. 카페에서 태민은 눈물을 흘렸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준 그 녀석은. 준호는 단호했다. 태민아, 미안. 하지만 내 사랑은 민준이야. 싸움은 거리로 이어졌다. 태민의 주먹이 준호의 뺨을 스쳤다. 민준이 달려와 막아섰다. 그만해. 우리 모두 아파. 그날 밤 민준은 준호의 상처를 닦아주며 울었다. 두려워. 잃을까 봐. 갈등은 고조되었다.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가 민준을 불렀다. 내 어머니 상태가.
내가 와야 해. 병실에서 아버지의 고백. 아들아, 내가 무서웠어. 사회가, 이웃이 뭐라고 할까봐 민주는 안겼다. 아빠,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은 숨기면 안 돼. 수연의 리더십 아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SNS에 스토리 업로드. 하지만 해킹 사건. 누군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준호가 위협 전화를 받았다. 너 같은 놈들 없애버릴 거야.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밤, 준호가 사라졌다. 민주는 미치듯 찾았다. 창고에서 준호는 묶여 있었다. 민준, 그의 외침. 민주는 용기를 내 구조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살았어. 너 덕분에. 이 사건 후 단체는 더 강해졌다. 태민도 변화했다. 미안해. 나도 도와줄게. 용서의 물결. 제주도 여행에서 민준과 준호는 약속했다. 영원히 바다 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속삭였다.